네, 자, 이제 2교시입니다. 2교시는 좀 길어요. 우리 90분 갈 수도 있어요. 1시간 조금 넘을 수 있어요. 자, 중세국어를 할 거라서. 중세국어는 크게 섹션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훈민정음의 창제, 그리고 실제로 중세국어 텍스트의 분석, 네, 요렇게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고전 문법은 여기서 출제가 되죠. 아, 사실 진짜 차자표기 이런 건 기출 문제를 뒤지고 뒤져도 기출이 없어서 제가 문제를 그런 모의고사에서 많이 만들까요? 기출이 그렇게 안 나오는데 모고에 많이 내면 뭐가 안 맞는 거야? 트렌드에 안 맞는 거지? 그래서 저도 조금 보여드리고 요런 식으로 한국사처럼 나와요. 요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모의고사 중에 한 시즌에 한 개씩 향찰, 실질, 형식 이거 할 수 있나? 요 정도만 묻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배웠던 1교시의 그 고대 국어에서 향찰 분석 문제가 자, 서동요 말고 다른 게 나올 확률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예전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한자를 의문을 다 줍니다. 그럼 의문을 주고 문제를 내면 그게 사실 고전 문법이에요? 현대 문법이에요? 고전 문법의 탈을 쓴 현대 문법 문제예요. 그래서 허나가를 가지고 한번 문제를 냈는데 그거를 한자의 의문이 다 밝혀져 버리면 그러면 결국에 이 현대풀이도 있고요. 그러면 현대어 풀이 기준으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를 가르시오 문제가 돼요. 그러니 그건 현대문법인 거예요. 현대문법 형태소 종류 문제가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훈민정음 제자 원리. 자, 1번. 훈민정음의 창제 정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우리가 사지선단지 어떻게 알고 이렇게 딱 4개일까요? 그쵸? 자, 그럼 내용 볼게요. 자주정신. 중국 문자와 우리말은 다르다. 자, 그래서 중국 문자와 우리말의 차이를 인식한다. 이게 뭐냐면 중국 문자로 구현할 수 없는 우리말을 인식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을 찾아 표기하는 게 굉장히 편안하고 효율적인 일이 아니다 라는 인식이 우리말을 만들게 했다는 거죠. 우리 글을. 자, 그러면 여기에 훈민정음 언어본에서 이걸 봐야 돼. 이거는 그냥 외우라고 싶잖아요. 외우지 말고 자주정신을 표현한 구절을 찾으라고. 그러니까 문제가 훈민정음 언어본이 지문으로 나오고 기호를 주는 거지. 기역, 니은, 티귿, 리을. 그런 다음에 연결하라고. 무슨 정신입니까? 기역은 무슨 정신? 니은은 무슨 정신? 티귿은 무슨 정신?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나란 말싸미 중국과 다릅니다. 자, 그러니 중국과 우리말은 다르다고요. 이게 자주정신의 의식이죠. 그럼 이 부분이 자주정신과 연결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문자생활 못하는 백성을 배려하는 애민정신. 자, 이게 어느 부분이냐면 자, 어리석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놈이 사람이 하다 많다. 여러분, 이 부분의 해석은 이따가 할 거라서 지금 제가 적지 않는 거예요. 이따 해요. 자, 그래서 이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글로 못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글을 만드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실용정신. 사용하기 쉽고 편리한 문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수빈이겨라는 말이 나와요. 자, 수빈이겨. 정말 좋은 이름이죠. 그쵸? 자, 이게 쉽게 익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쉽게 익혀 날로 쓰매 매일 쓰게 하여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다.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자, 그래서 쉽고 편한 글자 만들어 드렸어요 라는 거고, 그 다음에 독창적인 글자를 새롭게 만들었다. 이거는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차용한 게 아니라고 했죠. 아까 기출문제 풀 때 나왔어요. 고대 문법에서. 그 어떤 차자표기 문자에서도 발상을 얻어오지 않았다. 그냥 훈민정음은 뿅! 예요, 진짜 뿅! 태어났다고. 자, 그래서 새로 만들었다. 새로 28자를 만드노니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주고 연결하세요 라고 하면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인지 연결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객관식화해서 낼 때에 대한 비전까지 딱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초성체계 보겠습니다. 초성은 자음이죠. 자, 초성은 17자입니다. 17자를 만들 때 먼저 기본자를 만들었겠죠.
기본자 5글자를 우리가 아설순치후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자는 어금니, 그리고 설은 혀설, 그 다음에 수는 입술순, 치는 이치, 후는 목구멍입니다. 그래서 어금니가 소리를 내요? 여러분 치아에서 소리가 나요? 그럴 리가. 그러면 치아에서 소리가 난다는 게 아니라 우리 얼굴을 옆으로 봤을 때 기역 쪽을 우리가 어금니가 사실은 어금니라고 말을 했지만 연구개음까지 가야 돼. 우리가 현대 문법에서 조음의 위치 배울 때 연구개음 배울 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가글가글가글가글 기억나요? 거기서 기억이 난다. 가글가글가글 가글 할 때 덜덜덜덜덜 떨리는 그 입천장 거기가 바로 연구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쪽쯤 있는 치아가 어금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서 기역 소리를 낼 때 혀의 모양이 이렇게 됐다는 거죠. 자, 뭔가 춤을 추는 거기도. 그래서 이게 어금니 쪽 방향에서 마치 뚫어서 본 것처럼. 진짜 천재라니까. 세종대왕은 진짜 뛰어난 그러니까 음성 기호학자야. 미쳤어 진짜. 저 어떻게 왕이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똑똑한데 어떻게 또 출생이 그래? 그죠? 그래서 왕가에 나온 천재야. 예, 그래서 이렇게 어금니 쪽 방향의 연구계에서 혀가 이렇게 돼서 난다까지 안 거죠. 그래서 아마 이랬을 거예요. 궁녀들을 앉혀두고 가 해 뭐하라. 그럼 가 그러면 이렇게 뭔지 알겠죠? 자, 어떻게 되나? 혀꼬리 어떻게 되나? 그랬겠죠. 자, 그래서 아마 다 신하들이나 막 궁인들은 그랬을 거야. 왕이 이상하다. 입에 패티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그랬을지도 몰라. 자, 그래서 어금니 방향에서 혀가 이렇게 되고, 근데 소름 끼치는 건 이 모양으로 글자를 만들고, 그리고 그 위치에서 나고, 이런 게 딱 우리가 이런 표현 쓰면 안 되는데 아다리가 딱 맞잖아. 그쵸? 자, 그리고 여기다가 획을 더해요. 가획 더할까 획. 그래서 가획했어. 이것도 거기서 나요. 같은 위치에서. 그 다음에 이 자리에서 앙 할 때 우리가 이 받침의 이응이 난다는 것까지 알아내가지고 그래서 연구개음이 아음인 거예요. 연구개음. 그래서 어금니에서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어금니 쪽의 위치에서 혀가 구부러져서 그 상태에서 연구개와 혀뿌리 사이에서 이 소리들이 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이응의 모양이 사과 같죠? 자, 이걸 옛이응이라고 합니다. 옛이응. 지금은 없어진 이응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은 앙 할 때 둘 다 이 모양을 써요. 사실은 이것의 용도는 전혀 다른데 이건 음가가 없습니다. 초성은 음가가 없다. 초성은 음가가 없는데 여기를 뚫어두면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모양을 잡아주려고 넣는 초성의 음가 없는 이응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얘는 뻥이응이라고 제가 말하죠. 뻥이야. 자, 그래서 얘는 아무 소리 없어. 공백이에요. 공백인데 끼운 거죠. 근데 이거는 소리가 나요. 이게 바로 예디응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소리 안 나는 이응은 그때는 없었냐? 있어요. 있어. 그거는 이렇게 썼어요. 그럼 얘는 음가가 없는 이응을 쓰는 것이었어요. 음가가 없는 이응을 쓸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설음을 볼게요. 설음. 설음은 이제 혀에 집중한 거죠. 혀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니은. 그래서 혀 끝부분하고 이렇게 입천장 쪽에 이 윗니 뒤에 부분. 그래서 우리가 치조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혀 끝소리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네, 그런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니은을 먼저 만들고 혀 모양을 따서 설음. 그 다음에 획을 올려. 획을 올려. 그래서 나 비음이고, 그리고 다 디귿인데 얘네들이 한 자리에서 나잖아요. 자, 그래서 니은 획을 더함. 그 다음에 여기서 눈으로 보면 사실 여기다가 획 더해서 얘 만들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출제가 되면 이걸 가획자라고 대답할 사람들이 많아요. 조심하세요. 리을은 가획이 아니라 이체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똑같이 테스트해보면 낚이는데 똑같다니까. 뭔가 리을이 각이 똑똑똑똑똑 이렇게 돼 있으니까 아니 디귿에다 위에 이렇게 몇 획 올리면 리을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획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가획자로 구별하지 않아요. 이체자로 봅니다. 자,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고 이체. 자, 그 다음 순음. 이게 순음이 입술의 모양이죠. 헷갈리는 포인트가 여러분 이거 둘을 또 헷갈리더라고. 미음 이응을. 자, 여러분 입술을 우리가
요렇게 하면 동그라미겠잖아. 예, 근데 동그라미는 누가 가져갔냐면 목구멍이 가져갔어요. 자, 목구멍을 썰어봐. 그럼 단면도를 봐. 그럼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겠죠? 자, 그래서 입은 네모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순음은 네모, 미음. 그리고 여기다 획을 더해. 위로 삐져나오게, 옆으로 터져나가게. 그리고 여기서 이체자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치음. 이거는 이제 이 사이로 이렇게 공기를 흘려서 마찰하게 되는 시옷 계열입니다. 자, 그러면 시옷을 만들어요. 그리고 얘는 마찰음은 아닌데 여기다 획을 올려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치음으로 엮입니다. 이게 현대국어와 매우 다른 구간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 현대국어와 매우 다르다. 현대국어는 시옷을 마찰음이라고 하고, 그리고 얘를 파찰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조음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소리가 나는 위치도 달라서 얘를 혀끝 소리로 보고, 그리고 이거는 어디에 나요? 경국의 음이거든요. 그러니 조음 방법도 달라, 조음 위치도 달라. 근데 예전에 중세시대 때는 이걸 묶어서 뭐라고 불렀다고? 치음이라고 불렀다고. 현대국어와 매우 다른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사라진 글자가 있어요. 이것의 이름은 반치음이에요. 반치음. 그리고 이게 지금은 소멸됐잖아요. 그래서 이게 현대문법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시옷 불규칙이라는 걸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밥을 짓다. 예전에 이렇게 썼던 거죠. 짓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모음어미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철, 이어적기가 되거든요. 이어적기 이따 배울게요. 앞말이 연음이 되는 거죠. 그럼 지어 먹다. 얘가 지금 소리가 안 나니까요. 그래서 밥을 짓다라고 쓸 때는 이렇게 쓰죠. 현대국어. 이게 변한 거야. 자, 그래서 밥을 짓다라고 쓰는데 이 시옷은 과거엔 시옷이 아니라 세모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과거에 세모였던 애들은 모음어미 앞에서 어떻게 돼? 밥을 지어 먹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수업을 하면서 저것만 그냥 확인하고 넘어가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뭘 하고 있죠? 현대문법 복습시키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현대문법에서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과의 차이를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얘기했어요? 시옷 불규칙 활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지서 먹는 게 아니라 지어 먹다인 이유가 반치음이었었기 때문이다. 예전에도 시옷이었던 애들은 옷을 벗어 같은 거예요. 옷을 벗어 같은 경우는 벗다 벗어라고 시옷을 유지해요. 왜? 중세시대 때도 시옷이었거든. 근데 짓다는 중세시대 때 반치음이었으니까 지어 먹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에 또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글자가 있습니다. 뚜껑이 하나 모자라. 자, 이것의 이름은 여린이읒입니다. 여린히읗. 옆에 제대로 히읗 있죠? 그쵸? 자, 지금도 우리가 사용하는 히읗이 있고 여린이읒이 있는데 아마 여린히읗은 이런 소리였을 거예요. 하. 하. 지금 우리가 쓰는 뭐예요? 히읗이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히읗이 중세시대에는 하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센 소리였어. 근데 누가 사라졌지? 동생이 집을 나간 거야. 얘가 없어졌어. 그래서 이 하가 된 거예요. 성질이 죽은 거예요. 동생이 집 나가가지고. 네. 지금 표정이 뭐지? 못 믿겠어? 제가 이런 걸 아무 말을 할까요? 여러분, 여기서 하는 말은 제가 재밌자고 해서 그렇지, 비유해서 그렇지, 제 주장이 아니라 밝혀진 사실들이에요. 밝혀진 사실들이죠. 자, 그래서 여린 히읗이 소실되면서 히읗의 발음이 여린 히읗화 되어서 순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얘가 성깔 다 죽질 않았어. 그래서 현대국어에서 무슨 짓을 하게? 히읗이 무슨 짓을 해요? 자기 혼자 있을 땐 성깔 죽어 살다가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와가지고 치근덕거리면 카타파차 해버리잖아요. 건드려? 그럼 잡아먹고 카타파차 하잖아. 예, 그게 옛날 성깔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이해 쏙 됐지? 예, 그래서 이것은 고전문법인가 현대문법인가? 그죠? 자, 그 다음. 자, 여기에 이체자에 대한 내용 보겠습니다. 날개 봐주세요. 이체자. 자, 이체자는 소성의 17자 중 얘네들. 자, 이것이고 기본자에 획을 더한 모양으로 그럼 가획 아닙니까?
그렇다고 가획이라 하지 않겠다. 획을 더해서 만들 순 있지만 가획자와 구별하겠다. 그럼 어떤 포인트에서 구별하냐면 획을 더한 모양으로 만들어졌으나 단순히 그 꼴을 달리했을 뿐이지 소리의 세기를 나타내는 특성은 반영하지 못했다. 그러니 여기서 가획자와의 차이는 가획에서 획을 더하면서 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려고 했다면 이체자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획과 이체자의 구별에 대해서 출제가 된 적이 이미 있죠. 그래서 리을 같은 거 가획 아니다. 자, 요걸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아니 이거 어쩌라는 거지 싶은 한자가 막 따라락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 몰라도 되나요? 자, 시험에 기출문제 보면 이 한자만 주고 도금 없이 문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문제 돌파하려면 그 정도 기출 돌파하려면 얘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내용 볼게요. 자, 여기서 어금니 아자죠. 아음. 그래서 아음은 기억이죠. 아음 기억. 그러면서 이것의 모양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맨 앞에 있는 상자는 모양 상자. 자, 그러면서 자, 여기서 설근. 혀뿌리가 설근. 혀설 뿌리근. 뿌리근의 나무목 있죠. 갑자기 한자 시간. 자, 그래서 혀뿌리 폐후 다들 패자요. 다들 패. 자, 다들 패. 자, 문 닫잖아요. 문문자 있잖아요. 다들 패. 폐후 어딜 닫아요? 후음의 후. 목구멍 후. 목구멍을 닫는다. 그러니까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다는 얘기예요. 공기가 나올 때 혀뿌리가 이런 모양으로 공기 흐름을 막아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아음은 상설근 폐후지형이다. 그래서 그러한 또 형태다. 맨 마지막에 그 형태라는 말을 또 썼죠. 그래서 모양을 뜻하는 글자가 두 개가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 두 번째 말 설음, 혀설. 자, 설음 니은은 설부, 혀끝, 혀바닥. 이게 상악. 여러분 양악수술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이거 기억 잘나라고 이거는 막 허튼 소리 그냥 잡소리지만 이런 웃기는 포인트가 있으면 이 맥락이 기억이 나거든. 제가 어렸을 때 지금 아까 전에도 채팅창에 선생님 화장이 진하네요 그러던데 제가 완전 동양 이목구비예요. 되게 미화해서 말했다. 그 동양의 미인도에 보면 제 눈, 코, 입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혼눈이에요, 혼눈. 그래서 혼눈이어서 화장 이렇게 진하게 안 하면 카메라 지금 봐봐. 거리 보여요? 카메라 진짜 멀리 있잖아요. 예, 눈, 코, 입이 안 나와요. 점으로 나온다. 예, 그래서 어딘지 먹선 그려줘야 돼. 자, 그래서 화장 진하게 하는데 어쨌든 제가 어렸을 때 쌍꺼풀 충동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친구들이 막 하길래 저도 가서 상담 받았죠. 쌍꺼풀을 하면 드라마틱하게 예뻐지나요? 자, 이렇게 무섭잖아. 그러니까 드라마틱하게 예뻐지면 한번 해보려고 가서 쌍꺼풀 하면 드라마틱하게 예뻐지나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되게 나이 지긋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여대생들이 가가지고 막 이거 하고 싶다 저거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너는 눈이 문제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눈이 문제가 아니야. 넌 눈이 문제가 아니고 양악을 하라는 거예요. 저 양악을 하래. 안 했어요. 지금 표정 봐. 했니? 막 이러더니 양악을 그 무서운 수술을 어떻게 해요? 그게 수술 중에 거의 끝판왕이잖아요. 그죠? 에? 저는 한 번도 턱의 문제를 느낀 적이 없는데 양악을 하래. 가지고 너가 지금은 모를 수 있는데 살짝 주걱턱이래. 진짜 모르겠다. 자,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래턱이 위턱보다 살짝 나와 있기 때문에 30살이 되기 전에 팔자주름이 생길 거래. 예언이 이루어졌어. 그래서 그분의 말이 맞네 싶기는 한데 자 어쨌든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아무런 시도도 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양악의 악이 뭐예요? 턱 악자예요. 그래서 위턱은 상악 그리고 밑에 턱은 하악이고 그리고 양악이죠. 이거 하려고 그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혀끝이 윗잇몸에 붙는다. 위턱 쪽으로. 혀가 위쪽으로 간다. 그러면 윗잇몸 쪽에 붙지. 니은. 자, 그래서 설음은 상설부 상악지형이다.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는 좀 짧죠. 자, 그래서 순음은 미음이고 그것은 상구형이다. 입모양이다. 자, 그 다음에 치음은 시옷이고 그것은 이모양이다. 자, 그래서 송곳니 뒤집어 놓은 모양이에요. 자, 그 다음에 후음은 이응이고 그것은 목구멍 모양이다. 자, 읽을 수 있어야 돼. 자, 여기 지금 채팅창에서 유진쌤
지금이 제일 예뻐요 라고 하셔가지고 네 위로받았고 감사합니다. 자 그다음에 자 너무 진지한 거 아니야? 괜찮아. 저는 뭐 강사 비호감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가 비호감인데 이러는 거 아니야? 자 여기에 초성 17자 말고 더 어떤 글자들이 있는지 볼게요. 자 여기에 뭐가 더 추가돼서 23글자가 되죠? 자 17 더하기 몇을 해야 23이 되나요? 6개. 뭐 6개가 추가됐을까? 우리가 지금은 뭐라고 말하는 쌍자음 된소리라고 말하는 게 들어가죠. 자 그래서 된소리 쌍자음을 더하면 23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된소리 쌍자음의 모양을 보면 나란히 2개 쓰죠. 그러면 이 된소리 쌍자음은 어떻게 생성이 됐다 그러냐면 나란히 병자를 써서 자 여러분 우리가 찾아 표기할 때 이 글자 봤죠? 함께 맹세한다. 우리 딱 시작했을 때 한 2분 만에 나온 예문 거기에 서기체 표기에 이 병자가 나왔어요. 설립 나란히 서있지? 나란히 병이에요. 그래서 병서해서 이렇게 된소리 쌍자음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게 기출에 나왔어요. 선지에 병서가 한자로 나왔다고. 근데 병서 한자를 못 읽어서 틀렸대. 의미 없어서. 그래서 내가 그랬지. 나란히 서있잖아. 나란히 병 같지 않니? 자 그래서 자 그쵸? 아니 그래서 너가 나란히 병을 몰랐어도 설립은 알지 않을까? 그치? 자 그래서 자 화는 내지 않고 담담체로 말했어요. 진짜 화내진 않았어. 그래서 더 슬펐지.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전탁이라고 말하죠. 된소리를 뭐라고 부르는구나. 탁한 소리. 까따빠싸짜 뭐 이런 것들을 탁한 소리라고 하는구나. 자 그리고 쌍이읒이 있었어요. 지금은 없죠. 자 그러면 이 이름들을 볼게요. 맑은 소리 청 맑을 청 완전히 맑다. 자 그리고 차청 그 다음으로 맑다. 그리고 얘는 어우 탁해. 그 다음에 이거는 맑지도 않고 탁하지도 않다. 자 뭐 기타쯤 되는 말이죠. 불청불탁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불청불탁음에 어떤 소리들이 들어가요? 현대국어는 얘네를 뭐라고 부릅니까? 현대국어는 얘네를 뭐라고 불러요? 울림소리라고 부릅니다. 자음 중에 울리는 애들이죠. 그래서 우리 세종대왕님이 그것도 알았다니까. 자 자음들은 주로 안 울리는데 울림소리. 그래서 얘네들만 일반적 자음과 결이 다르다. 이걸 알았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이제 중성체계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성체계는 모음이죠. 자 모음도 기본자는 상형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때 상형할 때 천지인 상형 발음기관 상형 아니고 하늘 상형에서 점으로 찍어요. 왜 면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땅 가로획 그 다음에 사람 서있고 세로획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자를 만들고 천지인 상형 천지인을 다른 말로 세 가지 세상의 재료다 삼재라고도 합니다. 삼재를 상형하여 기본자를 만들고 얘네들을 조합을 해요. 한 번 조합하면 초출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래아가 중앙이 되어서 아래아를 가로획이랑 붙이냐 아니면 세로획이랑 붙이냐 어느 방향에 붙이냐에 따라서 초출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번 더한 거 아래아를 그 다음에 얘는 아래아를 2번 더한 거 그래서 초출 제출이라고 합니다. 아래아를 몇 번 더했냐. 자 그럼 이게 모음의 전부냐? 아니요. 이렇게 만들어진 초출과 초출끼리 묶을 수도 있죠. 와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럼 그거는 기본 초출 제출의 원리가 아니라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아예 문자를 합성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종성으로 가보죠. 자 종성에 대해서는 종성, 부용, 초성 이렇게 끊어 읽읍시다. 자 종성, 부용, 초성이란 종성을 위해서 세 문자를 만들지 않고 초성 글자 중에 다시 가져다 쓰겠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부용이라는 게 다시 쓰겠다. 다시 부자잖아. 다시 부. 그래서 초성을 다시 쓸게요. 종성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어차피 중간에 중성이 갈라줄 거니까 굳이 세 가지 체계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라는 거죠. 굉장히 효율적이죠. 자 그래서 여기 훈민정음 해례 종성에 팔자 가족 용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팔자면
만족하여 받침을 쓸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8개로 충분히 받침의 소리를 구현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현대국어에서 받침에서 발음하는 대표음을 몇 개로 배우죠? 혹시 이걸로 공시 시작해요? 아이, 현대문법을 지금 살짝 제가 얹어가고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한 문제 단독으로 고전문법 내기가 되게 아까워서 현대문법이랑 엮을 확률이 높아요. 예, 수능도 요즘 그렇단 말이야. 자, 그러면 현대국어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하면 몇 개만 대표음을 써? 7개. 그러면 현대인들은 받침에서 가능하다고 보는 발음이 7개인 거예요. 근데 중세시대 우리 선조들은 받침의 소리를 몇 개로 인식하였다? 8개로 인식을 했어요. 어떻게? 자, 가서 물어봐. 타임머신 타고. 그러니까 그냥 추정하는 거예요. 아, 그때는 받침 디귿과 시옷을 다르게 인식했구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디귿도 있고 시옷도 있어요. 이게 현대국어에서 받침 소리라고 인식하는 7개 대표음과의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선조들이 받침에서 8개의 발음을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해요. 근데 어떻게 했지? 그럼 뭐지? 지금은 우리가 이거를 발음을 할 때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우리는 이걸 따로이 발음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럼 추정을 해볼 수 있겠죠. 나스. 자, 모르겠다 나는. 그리고 이런 게 시험에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근데 이제 과하게 지적 호기심이 이제 과하신 분들, 이거 과하다고 말할게요. 예, 지적 호기심이 과한 건 원래 좋죠. 좋은 건데요. 수험 공부에는 부적합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해가지고 석박사할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저는 생각을 해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추정이 됩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게 나을까? 그런 부분은 안 나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게 나을까? 자, 우리 거수 한번 해볼까요? 자, 내가 학생이야. 근데 사실 시험에 안 나오는 걸 질문을 한 거야. 근데 자기는 몰랐어.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질문을 했어. 그랬을 때 강사가 자, 이러고 저러고 해서 내가 다 읽게 해. 스스로 읽어. 야, 내 이만큼이 나와. 어려운 걸 물어봤을 거 아니야. 그러면 막 이만큼이 있어. 2문단 정도 돼.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지만 이런 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써주는 강사랑 그 다음에 맨 위에 이런 건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고 쫙 그런데 궁금해 하시다니. 그러니까 쫙 써주는 거랑 그리고 그냥 안 쓰고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오니 안 궁금해 하셔도 돼요랑 어느 게 나은지. 자, 다 알려주고 안 나와요라고 얘기하는 게 좋다. 손. 오, 있네? 없을 줄 알았는데 일단 읽고 안 나온다는 걸 후에 쓴다. 자, 그 다음에 안 나와요? 근데 궁금하시다니 알려드릴게요. 손. 아, 자, 그 다음에 안 나오면 정보도 필요 없다. 내 눈을 낭비케 하지 마라. 손. 오, 중간이군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니 진짜 물어보고 싶었어요. 아니 왜냐하면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 왜냐하면 그게 두뇌 낭비돼. 뭐 이걸 읽히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뇌용량은 소중하니까요. 그쵸? 알았어. 여러분들 시킨 대로 할게. 오케이. 지금 여기도 투표 나왔어. 2번. 역시 여기서도 두 번째가 좋대. 그러니 이건 안 나와요 해서 나한테 선택권을 줘라. 읽을지 말지. 근데 궁금해 뒤질지도 모르니까 주긴 줘. 이런 거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그래서 금방 제가 사실은 좀 과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부분 같은 건 몰라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현대국어랑 현대인이랑 중세인이랑 그냥 발음이 달랐다니까. 여러분 지금도 왜 우리가 제주도 가가지고 제주도 방언 들으면 뭐라는 거야 싶죠? 그러니까 그 수준보다 더 할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드라마 있죠. 왜 갑자기 뭐 물에 빠졌는데 막 나가봤더니 막 조선이네? 뭐 이런 거 있죠. 다 거기 갔더니 막 말 의사소통 되고 개소리야. 그죠? 그냥 거기서 하는 말 하나도 못 알아듣는 거라고. 그죠? 자, 그 다음. 자, 여기서 초성 독용 팔자라는 거는 훈몽자회에 나오는 법례 규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훈몽자회가 중종때 책이에요. 중종때 책. 그럼 나중에 나온 책에 자, 초성 독용 팔자는 이것은 초성에만 쓰자라고 한 거죠. 그리고 종성에는 못 쓴다. 그러니 훈민정음이 창제되자마자 이 말을 했던 건 아니죠. 이거는 중종 때 책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초종성 통용팔자. 이것도 마찬가지. 자, 여기 나오는 애들은 8글자는 초성에도 쓸 수 있고 중성에도 쓸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둘을 묶어보세요. 자, 훈민정음 해례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었어. 이렇게만. 종성해 연 팔자 가족용야라고 해서 훈민정음에는
8글자면 종성을 넉넉히 표현할 수 있으리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뭐 하면 안 된다, 이런 강압은 아니잖아요. 강압이 아니잖아. 그냥 8글자면 넉넉히 받침을 표현할 수 있으리라. 우리가 표문자잖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흐뭇하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 뭘 해라 마라 한 게 아니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러니 처음엔 어땠겠어요? 좀 자유로이 썼겠죠. 그러니까 예외가 많은 거예요. 팔종성법이 딱 바로 안착된 게 아니라, 그래서 훈민정음언해라든가 그리고 또 용비어천가라든가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조금 변칙적 표기들이 많아요. 예전 거에 원인청강지곡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변칙적 표기들이 많이 나와. 그런데 뒤로 갈수록 깔끔해지는 거죠. 뒤로 갈수록 깔끔해지는 거야. 뒤로 갈수록 이것을 이렇게 해라, 여기다 써라,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도 질문 되게 많이 나와요. 역사적으로. 그러면 선생님 훈민정음 언해본에 보면 8글자가 아닌 것도 종성에 많은데, 그러면 처음에는 여기 나온 종성부용 초성에 의해서 모든 걸 다 쓸 수 있다가 나중에 가서 팔종성이 된 게 맞나요? 네. 강압한 적이 없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8개로 수렴이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근대로 가. 그럼 7개가 돼. 자, 근데 여기서 드디어 현대처럼 7개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면 오산인 게, 현대랑 디귿 시옷 중 선택한 게 달라요. 자, 뭘 선택했죠? 시옷을 선택합니다. 자, 그래서 시옷, 요게 중요하지. 현대국어의 대표음은 디귿인데, 근데 이때 당시에는 시옷이 디귿을 대표했어요. 시옷이 파워가 더 셌다니까. 자, 그래서 종성체계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완벽히 알아두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훈민정음의 제자원리 5번째 병서입니다. 자, 여러분 병서를 갈바 쓰기라고 하는데, 갈바가 뭐지? 나란히 쓰기. 그리고 나란히 병자 한자 설립 2개, 그죠? 그래서 슈 병서. 자, 그리고 이 병서는 각자 병서와 합용 병서가 있었어요. 여러분 각자 병서는 동일한 자음 2개를 딱딱 이렇게 따닥으로 두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합용 병서는 합쳐서 썼다. 서로 다른 낫자를 2개 혹은 3개까지도 결합을 시킨 것입니다. 자, 그때 여기서 지금은 안 쓰는 거에 물결 쳐둡시다. 쌍이읒, 쌍이응, 쌍니은. 자, 그 다음에 지금 3개 써요, 안 써요? 우리 3개 안 쓰죠? 자, 그래서 3개 안 써. 자, 그리고 3개짜리를 보면은요, 비읍이 앞선 게 많죠. 그리고 이때는 어두 자음군이라고 해서 초성 자리에도 이 합용병서를 썼어요. 그것의 흔적이 한글 맞춤법 30일항에 나오는 뎁쌀이, 좁쌀, 맵쌀, 그죠? 벽시, 이러고 또 뭐 있어? 입대, 접대, 요런 것들이 다 비읍, 이게 어두자음군일 때의 흔적이에요. 자, 쌀이 예전에 이랬다니까? 쌀 이랬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쌀이 되었는데 비읍이 살아남아서 좁쌀, 맵쌀, 찹쌀 이러는 거라고. 자, 그 다음 연서 볼게요. 자, 연서에 자, 이게 이어질 연자죠. 이어질 연자. 그래서 이어쓰기라고 하는데, 이어쓰기. 자, 여러분 여기 반치음 보여요? 그럼 얘가 기본형이 뭐였을까? 이거 용언인데 다 넣어서 쓰면 이거잖아. 이게 현대국어에 뭘까요? 현대국어에 이거죠. 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시옷 규칙 활용해요? 시옷 불규칙 활용해요? 시옷 불규칙 활용하죠. it어라고 해요? 땡, 이어. 왜 이렇게 된 걸까? 얘가 과거에 시옷 받침이었다? 반치음 받침이었다? 반치음 받침이었다. 그러니까 시옷이 탈락하지. 이 얘기를 아까 한 거야. 지금 아까 했던 거 2번째 보여드리는 거예요. 반치음은 시옷 불규칙의 원인이 된다. 자, 그 다음 이 연서는 세로로 이어 쓰는 거예요. 세로로. 얜 가로로, 얜 세로로. 자, 그래서 순음에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순음 입술소리. 입술소리에만 이응을 넣는데 예디응 아니고요. 그냥 이응이요. 음가 없는 이응을 세로로 써가지고 순경음 계열을 만듭니다. 순경음 계열. 자, 이 순경음들 중에 실제로 소리가 났던 것은 자, 순경음 비읍밖에 없어요. 자, 순경음 비읍. 그래서 순경음 비읍을 이렇게 쓰죠. 자, 그리고 이 순경음 비읍은 현대국어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게 되냐면, 자, 삼겹살 굽어 먹어, 구워 먹어.
구워가 되죠. 순경은 비읍이었던 것들은 와, 워 이렇게 비읍 불규칙 활용합니다. 원래 비읍이었던 건요. 할머니 허리 굽어 이렇게 그냥 규칙 활용을 하고요. 더러워, 추워, 더워, 구워, 워워 그리고 도와, 고와, 와워 하는 비읍 불규칙 단어들은 다 예전에 순경은 비읍이었어요. 자, 그 다음 자 7번입니다. 부서법이라고 할 때 부가 무슨 부자일까요? 붙을 부자. 자, 그래서 붙여쓰기라고 하는데 우리는 초성, 중성, 종성 이 세 개를 결합해서 의문 문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자음, 모음이 분리가 됨에도 덩어리로 바로 가독성을 높여준 의문 문자를 조합해서 음절 문자처럼 쓰는 문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문 문자의 효율성과 음절 문자의 가독성을 동시에 쟁취한 문자입니다. 자, 그래서 그건 다 뭐 덕분이야? 부서법, 성음법 때문이에요. 뭉쳐서 쓰니까요. 자, 여러분 알파벳은 안 그래. 알파벳은 자음, 모음 벌려 쓰잖아. 그래서 어디까지를 끊어야 한 덩어리의 음절인지를 생각해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자음, 모음 그리고 받침을 한 덩어리로 쓰거든.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굉장히 우리가 우월한 거죠. 자, 그래서 가로로 좌라라락 펼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부서법과 성음법 묶어주세요. 이것 덕분에 우리가 의문 문자임에도 음절 문자 장점을 얻을 수 있다. 음절 문자 장점 가진다. 얘네 두 가지 때문이에요. 자, 이거 7번은 어디에다 붙일까를 알려주고요. 8번은 붙여야 한다를 명시하는 거예요. 자, 이때 반드시 초성, 중성, 종성이 어울려야 음절이 이루어진다. 음소 문자인 훈민정음을 음절 문자화 하였다 라고 얘기했죠. 여기 써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선생님 받침이 없으면 어떡해요? 받침이 없으면 고유어일 때는 봐줬어요. 고유어 받침 없는 거 오케이. 왜일까요? 고유어는 받침 없어도 왜 봐줬을까? 우리한테 익숙한 말이잖아요. 근데 한자어 기록할 때 한자어를 우리말 어휘의 70%가 한자잖아. 한자를 쓸 땐 종성 자리에서 받침이 없으면 음가 없는 이응을 넣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훈민정음 언어본을 볼 건데요. 거기 보면 제목으로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써있거든요. 근데 그거 읽을 때 생종엉쟁 훈민정음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그거 이응 발음하는 거 아니야. 그냥 모양을 잡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과 이응인지 그냥 이응인지 좀 봐봐. 사과 이응이면 발음하고 사과 이응 아니면 발음하는 거 아니야. 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충격과 공포 물론 다 유튜브에서 강의하시는 분들 다 비하하는 건 아닌데요. 근데 뭐 수업을 한다라고 했는데 강사 본인이 세종어지 훈민정음을 생종엉쟁 훈민정음을 읽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저 뭘 수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럴 땐. 왜? 이 예디응과 이응의 차이도 모르는 상태고 그리고 초성, 중성, 종성에서 한자일 때 종성 받침이 이제 음가 없는 이응인 거 모르는 상태잖아요. 자, 그쵸? 상당히 불안하지. 그런 거. 자, 9번의 성조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성조라는 건 우리가 중국어는 성조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 말은 지금은 성조가 없습니다만 과거에 있었어요. 중세시대에 성조가 있어서 낮은 소리, 높은 소리,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그리고 딱 끝 닿는 소리라고 호흡을 딱 썰어버리는 요런 소리가 있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낮고 높고 낮았다가 높아지고 이게 지금은 담담체로 변했지만 우리는 가락이 많이 줄었어. 말할 때 가락이 준 게 성조가 없어진 거죠. 근데 우리가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를 발음하려면 했기 때문에 발음의 길이가 길었겠죠. 소리의 길이로 남아요, 이게. 자, 그래서 성조는 중세국어에 음의 높낮이고 그리고 음절의 왼쪽에 기출에 나왔어. 어느 쪽이냐고. 기출의 선지에 왼쪽 오른쪽이 나왔다고요. 자, 글자의 왼쪽에 점을 찍어서 그걸 방점이라 하는데 그래서 그것에 가락을 표시를 한 거죠. 자, 방점은 15세기에서는 아주 철저히 쓰이다가 16세기 말엽에 없어집니다. 성조 소멸에 따라 평성과 거성, 낮은 소리와 높은 소리는 짧은 소리로 정착되고 상성, 자,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는 긴 음으로 남았다. 그러나 방언에 따라 성조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경상도가 있다. 자, 그래서 방언 연구에서 성조의 자녀 어떤 발음이 가장 많이 남은 지방이 경상도예요. 그래서 말의 가락이 있죠.
자, 그럼 내용 보겠습니다. 평성, 점을 찍지 않습니다. 낮은 소리죠. 그 다음에 거성, 점 1개 찍고 높아요. 그 다음에 상성, 점 2개 찍고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됐다? 나중에 장음이 되었다. 그래서 상성의 별표. 소리의 길이가 긴 거. 현대국어에서 소리의 길이에서 말이 말을 하네. 밤에 밤을 먹는다. 그죠? 눈으로 눈이 오는 걸 본다. 이럴 때 요때 뒤에 나왔던 눈, 말, 그리고 밤 이런 게 눈, 말, 밤이었던 거죠. 자, 그 다음 입성. 특별히 이런 것들은 여기 점으로 표시하지 않는데 빨리 소리를 닫는다는데 이거는 출제를 할 수가 없어. 듣기 평가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제 성조라고 하면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특징은 이 3가지를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럼 자, 기출로 보는 1번부터 9번. 여러분 요 부분은 같이 할 거고, 그리고 중세국어 원문 해석 부분, 이 부분은 이제 시간을 드리고 풀도록 할게요. 같이. 뭐 배우자마자 테스트하는 게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천천히 같이 보면서 선지를 공부할게요. 자, 1번. 자, 초성자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설명에 따르면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떴습니다. 발음기관을 상형해서 뭐라 그래요? 아, 설, 순, 치, 후. 자, 아, 설, 순, 치, 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뜨다를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상형하다. 이걸로 만들어서 출발하는 거지. 중성자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설명에 따르면 천지인 3제를 기본으로 만들었다. 맞죠? 그래서 천 이렇게 점 지인. 자, 그 다음에 3번. 자, 현대 한글 맞춤법에 제시된 한글 자모의 순서는 훈몽자회의 자모 순서와 같다 그랬는데 이건 지금 앞부분에 제 설명에서 배운 적이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장에서 못 푸나 볼게요. 안 배웠어. 보류할게. 4번 보세요. 훈민정음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기억이라 부르지 않았던 것. 자, 여러분 이 2개를 같이 배워보죠. 여러분 자음의 이름은 지금 현재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하잖아요. 자음의 이름 자체가 훈민정음에 없어요. 훈민정음이라는 책엔 자음의 이름이 없습니다. 자음의 이름은 어디에서 처음 발견되냐면 서적들 중에 훈몽자회에서 발견이 돼요. 자, 그래서 훈몽자회라는 책이 매우 중요하고 훈몽자회 중종 때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리고 이때 자음의 이름이 현대와도 달라요. 그리고 순서도 당연히 다르죠. 자, 그럼 이거 어려운데요? 싶으면 아주 쉽게 생각해 볼게요. 3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자모의 순서가 현대와 같으려면 자모가 현대와 같아야 되죠. 근데 지금 안 쓰는 애들이 있잖아. 지금 안 쓰는 애들이 껴들어가 있을 텐데 어떻게 순서가 같아? 당연히 문자 개수도 다르고. 그죠? 그러니 다를 수밖에 없죠. 이렇게 추론해도 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해설지 여러분 바로 밑에 있죠. 기본서는 제가 해설지 밑에 뒀거든요. 읽으시라고. 자, 여기서 지금 다른 부분 이응 뒤로. 그래서 이응 뒤로 이렇게 구성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훈몽자회랑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자모 순서는 같을 수가 없어요. 자, 지금 없어진 문자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뭐 다 적고 외우고 할 필요 없어. 여러분 혹시 이거 외우지 마. 내 낭비야. 다르다라고 알고 있으면 돼. 절대로 뭐 훈몽자의 순서상 배열하라 이런 문제는 낼 수 없어요. 네. 자, 그 다음 왜 교과서에 없거든요. 다르다라고만 나와 있지 교과서에서 훈몽자회에 나오는 자음의 순서나 이런 게 제시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 시험은 기본적으로 이론 문법적 지식에 대해서는 교과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걸 출제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이번에 모음 가운데 은은 땅이다. 맞죠? 그 다음에 모음 가운데 이는 서 있다. 자, 서 있는 인간의 모습. 그 다음에 자음 가운데 기억은 혀의 모양이에요. 이걸 어금니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기억도 니은도 혀 모양입니다. 근데 아음이라고 하는 건 아음 쪽에서 난다는 거. 어금니 쪽에서 목구멍에서 난다는 거죠. 연구계에서. 자, 그래서 어금니 모양이 아니라 혀 모양이에요. 자, 그 다음 자음 가운데 이응은 이거 봐봐. 낙잖아. 입 모양은 네모라고 했죠? 네. 그러면 이응은 뭐예요? 목구멍. 자, 그 다음에 3번 훈민정음 제자에서 상, 설부, 혓바닥, 혀끝, 상악, 치형, 슈. 자, 이게 바로 뭡니까? 니은이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이거 이렇게 나온다니까. 저기에 도금 있어요? 없어요? 도금 없죠?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이것도 결국에 한자 제대로 읽을 수 있니 없니? 그 조합 아니 모르니에요. 자, 그럼 내용 봅니다. 니은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다. 여러분, 얘 안 읽고 얘만 읽어도 틀린 거 알겠다.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건 뭐죠? 기억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시옷은 혀가 윗니몸에 닿는다? 여러분, 이거 시옷이 아니라 뭐예요? 니은이죠. 시옷은 상치형. 그래서 이 모양 본뜸. 자, 그 다음에 미음은 입모양을 본뜬 것이다. 맞네. 그 다음에 기억은 치아의 모양을 본뜬 것인가요? 자, 어금니 소리라고 부르지만 혀가 목구멍을 막은 모양을 상형하는 거죠. 그래서 상치형 땡. 요것도 틀렸고, 치아의 모양을 본뜨는 건 뭘로 고쳐야 돼요? 시옷으로. 자, 그 다음에 이응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떴다. 맞죠? 마지막으로 여기서 상후형 점검. 그러면 다랑 마가 맞다. 이렇게 할만하죠? 여러분, 배우자마자 풀리는 것들이잖아. 뻔히. 5번. 자, 여기서 다음에서 설명하는 훈민정음. 제가 아까 전에 이거 병서 못 읽은 애 있었다 그랬죠? 아, 뻥인 줄 알았지. 있죠 없나? 봐봐. 도금 있어 없어? 도금 안 주죠? 네, 그래서 고전문법은 개념어. 개념어가 한자로 그냥 제시되는 거 이거 준비해 주세요. 자, 그래서 상형, 가획, 병서, 연서에서 여기 나오는 각자 병서, 하병병서, 병서 찾아야죠. 나란히 병. 자, 그 다음 6번. 훈민정음 제자에서 가획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서 가획을 못 읽는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한자랑 같이 외워달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가획 조합이 아닌 것이 이체 섞었네. 4번. 예디응은 이체죠. 그리고 그냥 이응하고 위치도 달라요. 예디응은 어디에 들어가요? 기억 있는 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음의 이체자죠. 자, 그 다음 7번. 자, 여기서 지금 1번 초성 기본자는 아설순치후 맞고, 2번 초성 17자는 23 빼기 6은 17 된 소리. 그쵸? 자, 그래서 2번. 여러분, 이런 느낌 들죠? 풀다 보니까 와, 이유진이 기출 가지고 책을 딱 똑 떨어지게 만들어 놓은 거. 제가 수업에서 얘기한 게 그대로 찹찹찹찹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천지인을 상용한 거 이거. 4번 종성 11자에 제출자도 포함된다. 아까 전에 표에 들어있었죠. 자, 기본자, 초출자, 제출자까지만. 근데 얘네들을 합치는 건 넣지 않아요. 오, 아, 와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8번. 1번 음소문자로 만들어졌는데도, 여러분, 음소문자가 음운문자 같은 의미입니다. 은 문자, 자음과 모음을 분리하는 문자로 만들어졌는데도 실제로 표기할 때는 음절문자처럼 부서법과 성음법에 의하여, 자, 부서 성음 덕분에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실사와 허사를 분리하지 않고. 그게 뭐예요? 자, 여러분, 실질 형태소. 이거는 허라는 건 비었다라는 건데 어휘적 의미는 없다는 뜻이거든요. 형식 형태소. 그래서 이게 실질 형태소, 실질. 그 다음에 형식.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를 분리해서 적지 않고 이어 적는다. 이거 배울 건데 아까 전에 제가 니어 쓰기, 뭐 니어 적기 이 부분에 이어 할 때도 발음 나는 대로 뒤로 밀어서 세모 넘기는 거 보셨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음대로 적어버리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 적기를 연철이라고 하고, 그건 앞말의 받침을 뒷말의 초성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떻게 했냐면 요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썼어요. 맞죠? 제가 이어 적기라고 했을 때. 자, 그 다음에 3번 홑글자들은 병서 또는 연소하는 방식으로 많은 물자를 만들어냈다. 여러분, 여기서 많단 주관적이죠. 만들어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훈민정음 체계 속에는 성조를 표기하기 위한 방점이 있었다. 그쵸? 이게 16세기 없어지니까 그때까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5번 훈민정음 창제시부터 문장 내 띄어쓰기를 했다. 땡. 자, 훈민정음 언해본에 보면 방점은 보여도 띄어쓰기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지를 보는데 띄어쓰기가 되어 있다면 이건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어디까지가 한 단어인지 모를 테니까 가독성을 여러분들한테 주려고 편집자가, 그러니까 저자가 띄어준 거죠. 근데 실제로 요거를 얘기해야 되는 게 교과서도 띄어놨어요. 교과서도 띄어놨는데 원래 원서를 보면 다 붙어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띄어쓰기를 시작한 건 상당히 근대로 넘어와서입니다. 근현대에 와서예요. 자, 그 다음 9번. 믿을 수가 없는 속도지만 되지. 그쵸? 다 들었던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1번. 초성은 발음기관에 본떠 만들었는데 이제 지겨울 지경이야. 그쵸? 자, 기억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다고? 그건 이거잖아. 니은이죠. 그러니 기억은 뭐라고 해야 돼요? 혀뿌리가 목구멍을 닿는? 이라고 말을 해야죠. 자, 그 다음에 여기 5개의 기본 문자에 가획의 원리로 만들어진 것. 이렇게 8개의 문자를 만들었다. 가획인데 싹 파. 보면서 이체 없나? 자, 여러분. 여기서 뭘 잘못했어요? 너 일이 나와. 그쵸? 일이 나오라고. 여러분, 제가 아까 헷갈릴 거 뻔하다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 숨어 있으면 진짜 리을 조심해 하지 않으면 안 보인다니까. 자, 그 다음에 3번. 문자의 수는 초성 10자, 증성 10자, 종성 8자로 모두 28자이다. 개소리. 그쵸? 자, 초성부터 다 틀렸지. 자, 그 다음에 4번. 연서는 이응을 이용한다. 자, 무엇 아래 이응을 발라요? 순음. 순음 아래에만 붙어요. 그리고 이 중에 현실자음은 뭐예요? 순경은 비음만요. 나머지는 현실음이 없었다. 즉 발음을 하지 않았다. 문법적 역할만 한 거지. 자, 그 다음. 자, 여기. 자, 이제 잠깐 쉬고 갈 거예요. 중세국어는 좀 길다 그랬죠? 한 90분가량 되는데 5분 쉬겠습니다. 5분까지만.